안녕하세요, 서양여 친구들. 오늘은 국어 가책 74쪽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먼저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보고 전하려는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림 같이 한번 보고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려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미안하다는 말. 그쵸?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우리 학년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 네, 지금 이 친구가요, 상을 받았나 보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네, 바로 축하하는 마음이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여기 볼게요. 세 번째 그림. 네, 이 친구가요, 지금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가요, 괜찮아, 이렇게 묻고 있네요. 병문안을 온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요, 어떠한 마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 친구가 아프니까 위로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와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아마 그리운 것 같죠? 우리가 이럴 때는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 떠올려 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5쪽 볼게요. 2번입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나는 새 신발을 사주신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네, 이렇게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친구를 놀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사과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네, 이렇게 친구한테,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쳐서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그때 참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고 싶어. 네, 이렇게 선생님께요. 보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한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구한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떠올린 것들이 있다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먼저, 마음을 전할 사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으로 전하려는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마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친구도 있겠고요. 부모님도 있겠고요. 그쵸?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요렇게. 가족도 있겠고요. 친구도 괜찮고,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전하려는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도 있을 거고요. 위로하는 마음을 전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운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마음도 여러분들 전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도 선생님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고마운 마음을 나타낼 때는 고마워. 미안한 마음을 나타낼 때는 미안해. 그 다음에 축하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는 축하해. 이런 표현들을 쓰면 되겠죠. 다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괜찮아. 이런 말들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할 때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은 기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네, 물론 이러한 표현 말고도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더 많은 표현들 한번 찾아본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때 적절한 표현을 잘 쓰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정리한 이것들 생각을 해보면서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내용을 여기에다가 한번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요, 여기 3번 각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75쪽의 3번에 어떻게 글을 쓸지 계획을 다 짜보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간단하게 짜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마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한번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하려는 마음은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다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에서 자율이라는 낱말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그 낱말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에 대해 배우고 나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일, 이걸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네, 어떤 마음을 여기에다가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고마운 마음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더 추가해도 좋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76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76쪽의 4번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아까 정했던 그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활동도 각자 써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마음을 전하는 글 한번 예시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예요.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로 하기에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지난 시간에 자율이라는 낱말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던 것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제 방을 청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77쪽에서 잘 썼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77쪽입니다. 5번.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이렇게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의 내용을 자세히 썼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쓴 글 한번 읽어보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의 내용을 자세히 썼는지 76쪽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여기 보니까요. 먼저 선생님은요. 여기에 이렇게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적고 있죠. 학교에서 자율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이런 것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들, 이런 것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의 내용을 자세하게 썼는지 선생님은 예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쫙 갈 거고요. 만약에 내가 쓴 글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친구는 아니요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전하려는 마음, 일어난 일,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라고 되어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다면 다시 여기로 와서 요거 두 번째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네, 여기에 보면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해요. 이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맞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했다면 여러분들 예로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예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전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아니요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됩니다.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 놀란 마음 따위를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서 씁니다. 네, 이렇게 보충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게 또 해결이 되었다면 여기 마지막 점검 질문 볼게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잘 고려해 썼나요? 이러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글에서는요. 누구의 마음을 잘 고려했을까요? 네, 부모님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이 글을 썼죠. 부모님께서 이러한 내용들 보면은요. 아마 많이 뿌듯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들 보면은요. 아마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본 다음에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예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 하면은 아니요로 가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충을 하면 되냐면 만약 자신이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점검 질문들을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써봐요. 요거 스스로 한번 꼭 해보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78쪽입니다. 마음을 담아 붙임 쪽지 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늘도 글쓰기 하고 또 고쳐 쓰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